여러분, 지난번 식초 영상 보시고 식초의 효능에 놀라 오늘부터 바로 마시기 시작했다는 댓글 정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식초를 드시면서 이런 궁금증도 생기셨을 겁니다. 박사님, 식초가 좋은 건 알겠는데 더 맛있고 강력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위가 약해서 식초만 마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 말이죠. 오늘 그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이나 프림을 넣기도 하고 시나몬 가루를 뿌려 풍미를 살리기도 하죠.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드시는 것도 훌륭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3가지 천연 보약을 더하면 식초는 단순한 청소부를 넘어 혈관의 기름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혈관 포크레인으로 변신합니다. 그 천연 보약이 바로 오늘 공개할 양파, 생강, 마늘입니다. 지난 식초 영상에서 커피는 뇌를 잠깐 깨우지만 식초는 우리 몸을 깨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양파가 더해지면 혈관 속 끈적한 기름들을 비누칠하듯 싹 씻어내줍니다. 생강은 또 어떨까요? 겨울에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듯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길 때 생강식초는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을 가동해줍니다. 특히 마늘을 식초에 담그면 핵심 성분인 알리신의 흡수율이 극대화되어 기력을 근본부터 살려줍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양파 식초를 3달간 드시고 허리둘레가 3cm나 줄어든 놀라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중에 떠도는 레시피는 아주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핵심은 제대로 만드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 식초라도 공복에 무턱대고 마시거나 비율을 잘못 맞추면 이벽이 상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과 전문의로서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리는 양파, 생강, 마늘 식초의 황금 배합비를 알려드리고 누구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지 그 부작용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마스터하시면 여러분의 주방이 최고의 보약방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한 번만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주방에 어떤 식초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과 식초인지 현미 식초인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인 양파 식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양파 몸에 좋은 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하죠. 그런데 왜 하필 식초에 담가야 할까요? 그냥 볶아 먹거나 된장에 찍어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식초를 만나는 순간 양파는 완전체가 됩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혈관벽에 붙은 기름들을 박박 긁어내는 수공업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케르세틴이 몸속에 들어가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식초에 아세트산이 등판합니다. 식초가 양파의 세포막을 열어서 이 좋은 성분들이 밖으로 활발히 나오게 돕고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게 에스코트해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양파가 성능 좋은 세제라면 식초는 그 세제를 거품나게 해서 때를 쏙 빼주는 뜨거운 물 같은 존재죠. 둘이 만나면 혈관 속 끈적한 피가 시냇물처럼 맑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양파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혈압이 안정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양파 식초는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해서 압력을 낮춰줍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걸 먹고 나니 아침마다 머리 무겁던 게 싹 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혈당입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건 정말 위험하죠. 양파 식초가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주니까 혈당이 널뛰지 않습니다. 천연 인슐린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뱃살 고민 많으시죠? 나이살이라 안 빠진다고 포기하셨다면 양파 식초를 꼭 드셔야 합니다. 식초가 지방 연소를 돕고 양파가 체내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니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트 가서 아무 양파나 사오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저만의 꿀팁 나갑니다. 일반 흰 양파도 좋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적양파를 추천합니다. 보라색 빛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노화 방지에 훨씬 탁월하거든요. 물론 싱싱한 흰 양파도 충분합니다. 대신 알이 단단하고 껍질에 광택이 도는 것으로 고르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식초 고르는 법입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해드렸듯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양조 식초는 안 됩니다. 그건 단순히 신맛만 내는 화학물질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세요. 라벨을 확인해 사과 농축액이나 현미 등 자연 재료 100%로 만든 제품을 사세요. 특히 초모가 살아있는 식초라면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만드는 법은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첫째, 양파 2-3개를 껍질 벗겨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채를 썰거나 깍둑 썰기를 해도 좋습니다. 둘째, 유리병을 열탕 소독한 뒤 양파를 담아주세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양파를 썰어서 바로 담지 말고 공기 중에 15분 정도 두세요. 그러면 좋은 성분이 더 활성화됩니다. 셋째, 식초를 양파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비율은 양파와 식초를 1:1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너무 시다 싶으면 꿀을 1스푼 넣으셔도 좋은데 당뇨가 있다면 그냥 식초만 쓰세요. 넷째, 실내에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키면 끝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식사 중간이나 후에 양파 2-3조각씩 반찬처럼 드시거나 우러난 식초물을 물에 연하게 타서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단, 양파 식초는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 빈속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제대로 챙겨 드시면 한 달 뒤 거울 속 안색이 달라질 겁니다. 혈관 청소를 하셨다면 이제 몸속에 불을 지필 차례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생강식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허리 통증을 입에 달고 사시진 않나요?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는 이유는 몸속에 염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체온도 내려가는데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급감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생강입니다. 생강은 동의보감에서도 성질이 따뜻해 몸을 보호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재료죠. 그런데 생강을 보통 차로만 우려 드시는데 그러면 조금 아쉽습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열을 가하거나 식초 같은 산성 성분을 만날 때 효과가 수십 배로 증폭되거든요. 생강을 식초에 담그면 식초가 생강의 강한 독성은 빼주고 약성은 더 깊게 우러나오게 합니다. 생강이 성능 좋은 장작불이라면 식초는 그 불이 오래가도록 돕는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생강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혈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한 관절염이나 근육통 같은 만성염증을 잡는데 이만한 천연 상비약이 없습니다. 몸속 쓰레기인 염증을 태워버리니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죠. 좋은 생강은 껍질이 얇고 살이 단단하며 황토색이 진한 것입니다. 특히 덩어리가 크고 매운 향이 강해야 약성이 가득합니다. 주의할 점은 생강이 조금이라도 썩었다면 그 부분만 도려내지 말고 통째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생강은 썩으면 사프롤이라는 강한 독성이 생기는데 이건 씻거나 끓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식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준비해주세요. 생강 식초 만드는 법입니다. 첫째,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살살 벗겨주세요. 껍질 근처에 좋은 성분이 많으니 너무 빡빡 깎지는 마시고요. 둘째, 생강을 얇게 편 썰어줍니다. 얇을수록 식초가 잘 스며듭니다. 썰어놓은 생강은 체에 펴서 물기를 바짝 말려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소독한 유리병에 생강을 넣고 식초를 붓습니다. 비율은 식초 3, 생강 1 정도가 적당하며 신맛이 힘들면 나중에 드실 때 꿀을 타세요. 마지막으로 실온에서 일주일 숙성 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식후에 생강 조각을 씹어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생강 식초차로 즐기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평소 몸에 열이 너무 많거나 이염이 있는 분들은 아주 소량씩 시작하며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식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평생 마늘을 먹고 살지만 왜 나는 마늘을 매일 먹는데 기력이 없을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마늘의 유효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마늘의 강한 성분이 위장에 부담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때 식초가 만나면 식초의 산 성분이 마늘의 핵심인 알리신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게 완전히 분해하고 가공해줍니다. 마늘이 귀한 보석 원석이라면 식초는 그것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세공사인 셈입니다. 마늘 식초는 혈관을 확장해 피가 원활하게 흐르게 돕고 전신의 활력과 스태미나를 끌어올려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암 및 살균 작용을 하여 몸속 나쁜 세균과 염증 씨앗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제 환자분 중 80세가 넘으셔도 산을 타는 분의 비결도 10년째 매일 드시는 마늘 식초 3알이었습니다. 마늘을 고를 때는 알이 고르고 단단하며 묵직한 국산 마늘을 선택하세요. 싹이 난 마늘은 독은 없지만 영양분이 빠져나가 약성이 떨어지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초는 마늘의 강한 맛을 중화시켜주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잘 어울립니다. 만드는 방법은 마늘을 씻어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 한 방울이 곰팡이를 부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팁을 드리자면 마늘을 통째로 넣기보다 칼등으로 살짝 으깨거나 슬라이스해서 넣어보세요. 그러면 성분이 훨씬 더 잘 우러납니다. 소독한 병에 마늘을 절반 정도 채우고 나머지를 식초로 채운 뒤 최소 2주일은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켜야 알인 맛이 빠지고 약이 됩니다. 숙성 후에는 냉장 보관하며 식후에 2-3알씩 드세요. 함께 우러난 식초물은 요리에 쓰거나 물에 타서 드시면 훌륭한 기력 주스가 됩니다. 이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후에 드셔서 이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현미식초나 감식초를 써도 되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천연 발효식초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그 속에 든 유기산이지 원료가 무엇이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늘은 현미식초가, 생강은 상큼한 사과식초가 잘 어울립니다. 뒷면에 주정이라는 글자가 없는지만 꼭 확인하세요. 또한 신선함이 생명인 만큼 대용량으로 만들기보다는 양파식초는 1달, 생강과 마늘식초는 2달 안에 드실 만큼만 자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이고 남은 식초물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재료의 영양소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천연 맛간장입니다. 고기 소스나 나물 무침에 넣으면 감칠맛이 폭발하며 특히 마늘 식초물은 생선 비린내를 잡는 데 최고입니다. 액체까지 알뜰하게 챙겨 드시는 게 진정한 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이궤양이나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속쓰림이 있다면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하거나 증상이 나아진 뒤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둘째,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식초 자체가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힘이 있어 약과 함께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저혈당이나 저혈압이 올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생활 팁으로 식초물을 드신 후에는 맹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치아 에나멜을 보호하세요. 또한 식초를 담글 때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는 산 성분과 반응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리병이나 도자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초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나를 보살피는 작은 정성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내 몸을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